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김연경으로 주목받았던 정윤주는 국내 선수 득점 4위에 오를 정도로 432점을 몰아치며 흥국생명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팀의 에이스다 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기대가 컸죠. 하지만 지금 정윤주는 코트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얻은 득점은 고작 8점. 선발은커녕 조커로도 거의 나오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워밍업 존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도대체 정윤주는 뛰지 못하는 걸까? 단순한 슬럼프가 아닙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철학, 팀 전술 변화, 그리고 정윤주 스스로의 약점까지 한꺼번에 드러난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요시하라 감독이 직접 남긴 충격 발언부터 정윤주의 플레이 스타일과 드러난 약점, 그리고 팀 내 포지션 경쟁까지 정윤주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윤주는 흥국생명의 미래이자 또 다른 김연경으로까지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정윤주는 35경기에서 432점을 기록하며 국내 선수 득점 4위에 올랐고 중요한 순간마다 김연경 옆에서 과감하게 공격을 책임지는 흥국생명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득점을 넣으며 팀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탰죠. 시즌 종료 후에는 태극마크까지 달고 국제 무대에 나서며 성장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윤주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 시즌 정윤주를 코트에서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선발로 나서거나 교체 투입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은 단 8점, 경기 출전 시간도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직전 2경기에서는 단 한 세트도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단순히 기록이 좋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 자체에서 정윤주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흥국생명의 공격 라인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김다은, 박민지 같은 선수들이 정윤주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윤주는 어느새 워밍업 존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당연히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정윤주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감독과 문제가 있는 건가? 슬럼프인가? 아니면 전술에서 배제된 건가? 특히 지난 시즌 팀에서 공격력을 인정받았던 선수가 다음 시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리그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유가 뭘까요? 정윤주가 코트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부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요시하라 감독의 분명한 철학과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정윤주를 기용하는 기준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그중 가장 큰 화제를 불러온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김연경이 리시브를 책임졌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르다. 지난 시즌 정윤주는 공격만 잘하면 됐습니다. 김연경이 절대적 안정감으로 리시브와 연결을 대부분 떠안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로 그 자리를 대신할 선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하라 감독은 아웃사이드 히터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공격뿐 아니라 리시브, 디그, 연결, 수비까지 모두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흥국생명 시스템에서는 공격만 좋은 레프트는 절대 기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윤주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즉, 지난 시즌처럼 공격에만 집중하는 레프트로는 더 이상 팀 내에서 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반면 감독이 선발로 기용하고 있는 김다은, 박민지는 리시브, 디그, 연결 같은 기본기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박민지는 공격 성공률은 낮지만 리시브 효율과 디그, 꾸준일에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은 약해도
팀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박민지 가. 공격은 뛰어나지만 수비가 흔들리는 정윤주보다 더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요시하라 감독은 일본식 배구의 특징인 기본기와 디테일을 강하게 강조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철학이 팀 전체에 자리 잡으면서 정윤주에게 요구되는 기준 역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팀 전체가 흔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철학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에서 정윤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정윤주가 밀려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에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정윤주의 점프력, 스윙 속도, 결정력은 모두가 인정해왔습니다. 실제로 고교 시절부터 제2의 이재영이라고 불렸고 61cm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제자리 점프로 차단 1위까지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정윤주는 리시브, 디그, 연결 같은 기본기와 수비 상황에서의 세밀한 판단력에서 늘 불안 요소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약점들이 김연경이라는 압도적인 안정감 속에 가려져 있었죠. 김연경이 대부분의 리시브를 떠안고 세터와 공격수를 연결하는 큰 역할까지 해줬기 때문에 정윤주는 공격에만 집중해도 됐습니다. 뛰어오르고 때리기만 하면 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방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팀 전체가 흔들린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선수가 바로 정윤주였습니다. 결국 정윤주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에 있었습니다. 데뷔 때부터 정윤주의 점프력, 스윙 스피드, 결정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고교 시절부터 제2의 이재영으로 불렸고 61cm에 믿기 힘든 서전트 점프로 블로킹 1위까지 차지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리시브, 디그, 연결 같은 기본기부터 세밀한 수비 판단력까지 늘 불안 요소가 많았던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런 약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안정감을 가진 김연경이 대부분의 리시브를 떠안고 세터와 공격수 사이 연결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정윤주는 그저 뛰어올라 때려 넣기만 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리시브 라인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윤주는 상대의 집중 타깃 서브와 급격히 떨어지는 플로터에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이는 세터의 공격 옵션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아도 팀 전체 리듬을 깨뜨린다고 판단되면 기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윤주의 장점은 팀이 원하는 기준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포지션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정윤주가 맡는 레프트는 단순히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라 팀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김다은과 박민지가 합류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다은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박민지는 프로 무대에 올라온 이후 줄곧 리시브 디그 연결해서 감독의 신뢰를 얻은 선수입니다. 공격력은 약하지만 수비에서 팀을 묶어주는 흔치 않은 자원이죠. 요시하라 감독이 원하는 레프트는 분명합니다. 공격보다 안정감이 먼저인 레프트. 흔들리지 않고 팀 전체 흐름을 잡아주는 선수 말입니다. 즉, 지금의 흥국생명에서는 공격형 레프트보다 흔들리지 않는 레프트가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팀 전체 리듬이 흔들린다면 그 장점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요시하라 감독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정윤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윤주가 밀려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정윤주의 점프력, 스윙 스피드, 결정력은 데뷔 때부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2의 이재영이라 불렸고 61cm라는 말도 안 되는 서전트 점프로 블로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리시브, 디그, 연결 같은 기본기,
그리고 세밀한 수비 판단에서 불안 요소가 꾸준히 지적돼 왔던 겁니다. 지난 시즌에는 김연경이라는 절대 안정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윤주의 약점이 가려졌습니다. 김연경이 대부분의 리시브를 책임지고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연결까지 맡아주면서 정윤주는 오로지 공격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받아주는 라인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윤주는 표적 서브나 빠르게 꺾이는 플로터의 취약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세터의 공격 옵션이 좁아지고 팀 전체 리듬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팀 흐름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기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윤주의 장점은 지금 팀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포지션 경쟁 구조 변화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정윤주의 역할은 단순히 공격형 레프트가 아니라 팀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김다은과 박민지가 합류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다은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고 박민지는 프로에서 올라온 후 리시브 디그 연결의 안정성으로 감독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습니다. 공격은 약하지만 팀을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의 유일한 자원이죠. 요시하라 감독은 지금 당장은 공격보다 흔들리지 않는 레프트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두 선수는 감독 철학에 딱 맞아떨어졌고 정윤주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윤주는 여전히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팀이 원하는 건 더 안정적인 조합이다 보니 출전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즌이 지나며 이 구조는 점점 굳어지고 있고 스스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윤주의 가장 큰 문제로 기술보다 멘탈이 꾸준히 지적되어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윤주는 실수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고 주변을 살피며 템포가 느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프로 데뷔 때부터 계속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자신감이 흔들리면 스윙이 작아지고 리시브 판단도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번 시즌처럼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악순환은 더 빠르고 더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아무리 공격이 좋아도 팀 전체가 흔들리면 무의미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정윤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윤주가 밀려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였습니다. 데뷔 때부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던 점프력, 스윙 스피드, 결정력. 실제로 고교 시절부터 제2의 이재영으로 불렸고 61cm에 달하는 엄청난 서전트 점프로 블로킹 1위까지 차지한 적도 있을 만큼 공격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리시브, 디그, 연결 같은 기본기와 세밀한 수비 판단에서 늘 불안 요소가 존재했던 것이죠. 지난 시즌에는 김연경이라는 절대 안정감이 이 약점을 가려줬습니다. 김연경이 대부분의 리시브를 책임지고 세터와 공격수 간 연결을 잡아줬기 때문에 정윤주는 오로지 공격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리시브 라인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윤주는 상대의 집중 서브나 빠르게 떨어지는 플로터에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이로 인해 세터의 공격 선택지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공격력이 뛰어나도 팀의 전체 리듬을 깨뜨린다고 판단되면 기용하기 어려운 것이 감독의 입장입니다. 결국 정윤주의 장점은 더 이상 팀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포지션 경쟁 구도 변화가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정윤주의 자리는 단순히 공격만 잘하는 레프트가 아니라 팀 전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핵심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김다은과 박민지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다은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박민지는 프로에 합류한 뒤부터 꾸준히 인정받은 리시브 디그 연결의 안정감으로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공격은 약하지만 팀을 지탱하는 희귀한 자원이죠. 요시하라 감독이 당장 필요한 레프트는 공격은 약해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였고
이 기준에 김다은과 박민지가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반면 정윤주는 공격 재능은 뛰어나지만 팀이 원하는 안정조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이 구조는 더 단단해졌고 정윤주는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복기가 어려운 지점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정윤주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보다 멘탈입니다. 정윤주는 실수를 하면 표정이 굳고 주위를 살피며 템포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데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부분이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스윙이 작아지고 리시브 판단도 흔들리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출전 시간까지 줄어들면 멘탈은 더 흔들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감독의 신뢰도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윤주는 여전히 강력한 공격 재능을 갖춘 선수고 팀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자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 요시하라 감독이 요구하는 기본기와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만 극복한다면 시즌 중반 이후 언제든 반등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윤주가 다시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민지, 김다은 체제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